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시민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려고 그럽니다. 다시요. 왜냐하면 2일 전에 중앙일보가 유시민을 대권주자로서 그 지지율을 가장 많이 받는 후보로 2위로 선정됐죠. 이낙연 총리 다음으로요. 그게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온 지지율 조사와는 좀 다른 그런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결과를 왜 중앙일보가 지금 이 시점에 보도를 했을까라는 점에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누구나. 그래서 상식적으로 제가 좀 들춰봤더니 우리가 굉장히 그 칭송에 맞이하는 특히 역사의식이 굉장히 뚜렷했던 분으로서 경제 문제는 삼성한테 많이 맡겼던 그런 정부로 기억하고 그런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죠. 근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지지율이 어땠어요? 10%도 안 됐다고 기억하는데 그래서 정당을 막 바꿔야 됐고 그런 정치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삼성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특히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노무현 정부는 삼성한테 권력을 넘겼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굉장히 한심한 책임감 없는 그런 말을 말하고 정권을 완전히 삼성에 굴복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는, 그 참여정부 당시에 세운 FTA에서 그 외자가 마음대로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조항, 그 조항을 SDI 조항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국은 특히 채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삼성으로 정치 권력을 넘겨준 것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한 것은 바로 삼성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당시였어요. 근데 삼성 엑스파일 때 유시민이 삼성과 협상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 사건을 잘 모르고 계신데 유시민은 보건복지부 장관인가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2018년 바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1월 달에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됐었냐면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시키는 법안을 누가 발의했냐면 정의당의 윤소화 의원이 발의했다고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의당에서 왜 이렇게 민간 의료보험에 손을 대는 그런 정책을 세우려고 했을까? 그런데 말은 굉장히 미사여구로 반사이익을 국민에게 주겠다라는 이런 그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를 만약에 이런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민간 의료보험의 중요성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의료를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 약을 많이 먹게 된다든지 병원 출입을 자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될 보험금은 줄여지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쥐고 있는 건강보험 건강보험, 공공의 건강보험의 재정이 안 좋아진다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 잘 모르죠. 왜냐하면 뭐라고 그것을 포장하냐면 국민한테 이익이 들어가게 하겠다. 게다가 정의당이니까 굉장히 정의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이거를 배후 조정한 것이 누구겠어요? 유시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유시민이 정권을 잡는다? 그럼 민간보험사한테 이롭게 할 뿐 아니라 재정 문제도 공공의 이익보다는 민간보험의 이익을 가져오게 되고 급기야는 국민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동시에 건강보험
공공보험의 그 재정이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유시민이 그 전남이나 광주 시도민한테 그 인기가 굉장히 떨어졌었잖아요. 왜냐하면 DJ한테 안 좋은 말을 했었고, 뭐 그동안에 굉장히 호남 사람을 홀대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보혜 양조의 사회이사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보혜 양조라는 것은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한 소주 회사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유시민은 친근감이 들게끔 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유시민이 생각해 보세요. 드루킹과 한 자리에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드루킹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갑자기 방송에서 자기는 이제 정의당 당원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썰전에도 하차를 했어요. 그만큼 드루킹과의 관계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둘 사이에는 보통 관계가 아닌데 마치 아무 관계도 없는 양 싹 포장을 한 거죠. 웃기죠? 근데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드루킹이 킹크랩을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유시민 총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매크로를 이용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매크로 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루킹 부대, 그 부하 부대들은, 부대원들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드루킹 조직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 댓글 부대를 한 것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아버지, 남동생 뭐 이런 사람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해가지고 그 아이디 작업을 굉장히 국내에서도 많이 했고 해외에서도 그 작업을 한 거예요. IP 작업으로 댓글 작업도 했고 경공모에서. 그리고 도용한 아이디만 2,000개가 넘는다고 기사화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또 웃기는 것이 드루킹이 뭐라 그랬냐면요. 삼성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을 지시받았다고 그런 말도 그 재판 과정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드루킹의 킹크랩 개발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과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그 대질 신문을 서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요. 김 지사 측에서 자기네는 킹크랩을 이용했다. 근데 선풀운동이다. 악플이 아니다. 요딴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현재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일베 활동도 했던 사람이고 언어가 막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그걸 그냥 쓰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선풀운동입니까? 그리고 댓글 작업을 드루킹이 김 지사가 했느냐 말았느냐 최종 그 지시자가 누구냐라는 거를 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김경수 지사가 개입한 거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드루킹이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아니면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지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유시민은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 쪽, 삼성 쪽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홍준표는 누굴까요? 너무 놀라운 것은 홍준표도 마찬가지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사람이에요. 정책적으로. 그런데 이제 홍준표의 홍씨의 문제가 좀 제가 있다고 전에도 생각은 했었는데 2013년에 뭐라 그랬냐면 박정희 때 의료보험을 도입했는데 그거는 좌파 정책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든지 민영화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진주의료원도 해산하게 돼 그런 정책을 추진한 것도 그 사람이잖아요. 공공적인 거는 다 반대를 하는 게 홍준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유시민과 홍준표와 정책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나요? 근데 이상한 거는 2018년 11월 22일에 홍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을 하고 미국에 갔다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유튜버로 12월 18일부터 활동을 하는데 뭐 홍카콜라라는 것, 그것이 뭐 구독자 수가 많다 어쩌다라고 굉장히 많이 떠벌리게 되면서 짠 하고 유시민이 나타난 거죠. 그 시점이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치 양대 진영의 그 선봉, 그러니까 진보 쪽의 선봉자가 유시민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뭐 갑자기 그 구독자 수가 뭐 굉장히 많다, 뭐 알레리오가 대박을 쳤다라고 유재일도 얘기를 하면서 은근 유시민을 밀어주고 있고, 김어준도 뭐 최종 승자는 유시민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그 김어준이 이 알릴레온지 이거를 굉장히 광고를 했었죠. 그리고 뭐 유재일도 안 했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유시민을 밀어주는 거야. 즉 삼성을 밀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유시민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유시민인 거죠. 그러니까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유시민 보러 자네는 정치를 하지 말게나 이런 말을 했다고요. 사실 저는 그 노무현 지지자도 아닙니다. 뭐 그 묘석을 위해서 후원도 하고 그랬긴 하지만 나중에서야 그 FTA가 얼마나 나쁜 정책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돼서 그 후에는 노무현 정부나 뭐 친문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일단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제가 또 그 무엇보다도 무슨 점에서 놀라고 있냐면요. 그 유시민이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라 그랬냐면요. 딱 자기는 민주당이 드루킹 조직을 이용한 게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매크로 같은 기계적인 장치로 여론 조작을 했다면, 인데 그런 라면은 없다. 그거는 아니다 라고 드루킹 사건이 일어났을 때 논평을 했단 말이죠. 근데 뭐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일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삼성 같은 그런 조직이 해외에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국정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드루킹 조직의 실체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리고 분명한 거는 유시민과 이렇게 밀착 관계가 있는데도 유시민을 조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김어준도 뭐라 그랬냐면요. 드루킹이 김경수 사조직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김어준이 뭐라 그랬냐면, 드루킹이 운영하던 댓글부대는 김경수의 댓글부대가 아니었다 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대선과는 무관했다 라고 완전히 이 김어준도 오리발을 내민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 홍준표와 유시민과의 그런 그 진영 싸움으로 일부러 끌고 가려는 거는 누가 있겠어요? 삼성의 홍석현이 있겠죠. 그리고 이거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